자, 잘 쉬셨죠? 네, 보조등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서 넘어가시게 되면 보조등기 처음 나오는데, 보조등기는 354페이지 나옵니다. 보조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을 처음 등기할 때가 소유권 보조등기라고 부르고, 등기부를 개설하게 한 것이 목적이 됩니다. 개설할 당시에는 표제부하고 갑구까지만 개설을 하고 을군까지 개설을 안 해요. 표제부, 이제 보조등기의 경우는 밑에 신청할 의무가 나오나요? 네, 나오네. 보조등기는 앞서 배울 당시 원칙은 신청 의무가 있더라 없더라? 잊어버렸죠? 원칙은 등기법의 경우 신청 의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조등기는 하건 말건 자량사항인데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따라오는 것이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때 의무가 따라온다고 배웠어요. 팔아버린 경우는 원칙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보조등기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이거 대장이 있는 경우고, 대장이 없는 경우 팔았더라. 근데 건물이 준공이 됐냐 안 되냐를 보고 따져요. 건물이 준공이 떨어진 경우는 대장이 만들어졌죠. 그때 팔았다는 얘기는 바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잡아주는데, 준공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경우는 대장이 아직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팔을 때 등기 못하고 준공 떨어진과 동시에 등기할 수 있게 됐네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보조 등기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잡아주는데, 원칙은 여러분 교재에서 신청 의무란 말이 나오는데, 보조 등기라는 게 원칙은 신청하는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원칙은 처음 나온 게 보조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고 파는 경우예요. 그럼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장이 있다 없다 현재? 있는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잡아주는 것이고, 2번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조 등기할 수 있게 됐대요. 대장이 나중에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조 등기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잡아주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은 대장이 있는 경우고 2번 대장이 없는 경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대상의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죠. 여기서 3번 나온 적이 있는데 시문제에서 대상의 경우 크게 3개로 나눕니다. 대상은 처음 나온 것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원시 취득하는 경우 보조 등기하더라. 건물의 경우 신축을 한 경우가 대상이 될 것이고, 토지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가 대상이 되겠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의 경우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에 대해서 법원이 촉탁을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4가지예요. 가압류 등기에 촉탁이 있다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 촉탁이 있다거나, 경매 개시 등기하고, 주택임차권, 그 다음에 상가임차권, 요 등기해달라고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해주긴 해줘야 하는데, 현재 등기부가 있더라 없더라? 미등기죠. 미등기 바로 가압류를 할 수 없으니까 이등기 할 목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 등기합니다. 앞서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 나오는 건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가지 촉탁?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들어온 경우만 직권으로 보조 등기하면 시험 2번 낸 적이 있고요. 이슈 문제에서. 마지막 남은 것이 규약상 공유 부분인데,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유 부분은 등기부를 두긴 두지만 뭐밖에 없더라? 대표적인 규약상 공유 부분이 아파트 관리실이에요. 관리실의 경우는 등기부를 두긴 두되 등기부가 표제부만 둔다라고 배웠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은 누구 건가요? 입주민 전원 거죠. 소유권을 알리려 갖고 둘 필요는 없었는데, 문제는 규약이란 말은 약속이에요. 규약을 폐지한 후에 이 공용 부분을 개인에게 팔아버리게 되면, 이제 A 소유가 된 경우에 팔아버린 겁니다. 관리실을 팔아버리게 되면 더 이상 관리실이 아니잖아요. 그럼 A 앞으로 등을 해주게 돼 있는데, 이때 건물은 바뀌었나요? 건물은 안 바뀌었죠. 건물 가만히 놔두고 바뀐 건 관리실이 뭐가 된 거예요? A 게 됐잖아요. 그럴 경우 표지분 가만히 놔두고 A 앞으로 등기하기 위해서 갑구를 개설한 다음에 A 앞으로 등기해 줍니다. 이때 어떤 등기합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갑구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소유권 보조 등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나올 때 이것도 한번 출제했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이 규약이 폐지가 되어서 구분 소유 목적이 되는 경우에 소유권 보조 등기한다가 맞는 말, 이전 등기가 맞는 말,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것이 맞는 말이니까 요 세 가지가 대상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번호상으로 1, 2, 3, 4가 나왔는데 제공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살이에요, 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일단 한번 듣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존등기 신청할 자격 굉장히 중요한데 자격은 토지의 경우는 크게 A, B, C 3명이 나오고 건물은 A, B, C, D 4명이 나옵니다. 토지 건물이 다른데 토지공급 신청할 자의 경우는 밑에 2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의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차려졌어요. 355페이지 하단부에 거기 첫 번째 나오는 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확정 판결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명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얼마큼 잘 푸느냐가 사실 공부예요. 법제 65조에 보존등기가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 단독 시효 활동입니다. 조문이 4개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자가 지금 읽어본 것처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줄여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이자의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포괄, 승계인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첫 번째 조문이고 두 번째 경우는 확정 판결을 통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받은 경우도 보존등기할 수가 있으며 세 번째 경우는 수용도 있었어요. 네 번째 했던 자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명이 나오는데 65조의 경우는 법조문이 1호, 2호, 3호, 4호 4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실 공부는 법조문에 나오는 이 4개에 해당하는 자 해당되지 않는 가려낼게 하실 공부예요. 이 보존등기 자격 여기서 문제가 한 10개 나온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여기인데 왜 여기를 많이 냈느냐? 등기부의 시작이니까. 등기부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을 물어봅니다. 이거 외울 게 아니라 이제 감 잡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보자고요. 처음에 일단 감을 잡으시면 돼요. 어떤 등기할 목적이에요? 보존 등기할 거죠? 등기부를 처음 만들었다는 얘기는 신청하는 자 스스로가 최초가 돼야 될까? 두 번째가 돼야 될까? 최초가 되겠죠, 당연히. 그럼 최초 소유자 신청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최초 소유자 사망하게 되면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자의 상속인이 신청하실 것 이 뜻이에요. 그럼 상속이냐는 얘기, 상속이 자기 명의일까?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일까?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를 의미할까? 상속인 자기 명의를 의미할까? 자기 명의예요. 피상속인 사망한 자잖아요. 사망한 사람 등기할 자격 없습니다.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라 상속인 자기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상속은 포괄승계인가요? 포괄승계 몇 개가 더 있어요? 상속 말고도 2개가 더 있죠? 회사 합병이고 또 하나 포괄 유증이 있으니까 회사 합병한 경우도 직접 등기할 자격 인정을 하고 근데 포괄 유증 받은 경우도 직접 등기할 자격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포괄 유증 회사 합병 다 등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포괄 승계는 묶어버리세요. 포괄 승계 받은 경우에 상속 받은 경우나 회사 합병, 포괄 유증 전부 다 등기 신청할 수가 있더라. 이 포괄 유증은 2013년도 3월 달부터 허용을 보존등기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2013년 3월 전까지는 보존등기 못하게 규정돼 있다가 이제 허용을 해서 법이 바뀌다 보니까 24일 때 기출을 해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포괄 수준자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럼 이제 또 하나 볼 것이 그럼 최초가 아닌 사람은 보존등기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최초 소유자에게 이전받은 사람은 무슨 등기해야 될까? 이전 등기할 사유지 보존 등기할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받은 사람은 등기 못합니다. 쉽게 하면 되겠죠. 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어떤 등기해야 될까? 분양받은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최초 소유자는 아니니까. 그럼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받은 자에게는 보존 등기할 자격 없다요. 하지만 딱 한 사람은 가능해요. 단 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미등기 토지를 이전받은 자의 경우는 직접 등기 신청할 자격 인정해 줍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원칙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고
최초 소유자가 원칙이고 이전받는 사람은 등기할 수가 없는데 한 사람은 가능해요. 국가로부터 미등기 토지를 이전받은 사람은 이전받은 자이지만 직접 등기할 수 있다 해서 허용해 줍니다. 이거 하나가 특이한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 것이 최초 소유자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공유일 경우에, 공유일 경우 전원명의가 원칙인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1인이 전원명의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 있느냐, 참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은 전원명의는 가능하더라도 지분만은 등기할 수 없다요. 이게 아까 배운 가등기할 때랑 정반대 입장이네요. 정반대예요. 가등기할 때 본등기할 때 1에는 전원명의 본등기할 수는 없었지만 지분만큼은 본등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공유랑은 반대예요. 공유자 중 1에는 전원명의 보존등기할 수 있더라도 지분만 허용하지 않는다요. 지분이 뭘까? 지분은 소유권의 일부가 지분이에요. 전체가 안 나왔는데 내 것만 나올 수는 없으니까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하얀색을 내는 게 아니라 노란 색깔이 나와요. 시험 지문상에서. 이걸 잡아내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책 보자고 일단 먼저. 책의 이제 페이지 355페이지에 1번에 맨 밑에 2번이 되겠죠. 여기선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의 상속인과 그 밖에 포괄성 개인인데, 첫 번째 기업권이 대장 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의인과 그 상속인 이전받은 자네요. 그럼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는 없더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받은 사람은 이전 등기하는 거지 바로 등기할 수가 없다요. 근데 이전받은 자이지만 한 사람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멸실회복 등기란 말 나올 텐데 멸실회복 등기란 말 이제 없어졌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 맨 밑에 거 국으로부터 찾았어요.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이전받은 자이지만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걸 떠드는 거예요. 지금 원칙 이전받는 사람은 등기할 수 없지만 누구는 가능하대요.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가능하다 이 뜻이고, 넘어가시게 되면 두 번째 확정 판결인데 이런 건 안 나와 있죠. 같이 참고해서 봐놓고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은 자, 판결 받으면 등기 신청할 수 있더라요. 판결은 어떤 판결이냐? 판결은 다 가능합니다. 판결은 확인 판결도 가능하고 이행 판결도 가능하고 형성 판결은 따지질 않아요. 다 가능한데 판결뿐만이 아니라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소까지 포함을 해서 확인받으면 등기해주겠다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하나 이해할 것은 판결 받았던 얘기는 이겼다 졌다. 이겼다가 되겠죠. 이겨야 등기하는 당연한 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긴 거 등기하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누굴 향해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야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소송의 상대방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누구냐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또 감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도. 자,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최초 소유자죠. 최초가 만약에 A라는 자가 앉아있더라. 대장에. 오케이? 근데 내가 판결을 받긴 받았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내가 최초가 아니라 두 번째가 돼버리게 되면 난 최초가 아니잖아요. 백날 이겨봐야 내가 최초가 안 되면 보존등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보존등기하려면은 보존등기할 수 자격이 있는 최초 소유자 얘를 밀어내고 내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초가 되지 보존등기하니까. 너무 어려웠나?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표정은 전부 다 대동상감이야. 딱 이러고 계신데 이게 간 표정인지 안 간지 감을 못 잡아서, 그럼 내가 이기더라도 최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밀어내야 되니까 소송 상대방은 원칙이 대장상 최초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장의 소유자가 누락에서 누군지 확인할 수가 없더라요. 이 누굴 향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상대방이 국가로 바뀌어요. 국가를 향해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외울 건 아니고 우리 옛날 지적과 배울 당시에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불렀어요.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소관청이 소유를 조사 등록해주게 돼 있는데 조사가 안 될 경우는 무주의 땅은 국가로 간다 그랬으니까 상당히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시험은 예를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빨강 색깔은 건물로 잡아드릴 텐데, 노란 색깔은 다 토지예요. 건물의 경우는 똑같아요. 판결 다 인정해주고, 조서 똑같이 인정해주더라. 상대방이 누구냐? 똑같습니다. 최초 소유자. 근데 문제는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누락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이제 누굴 상대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건물의 경우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가야 하고, 국가, 건물은 시군, 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로서는 등기 신청하지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차이가 바로 되죠. 토지는 누굴 상대로 가시고, 국가로 가는 것이 건물은 시군, 구로 간다 잡아놓으시고, 세 번째가 수용인데, 수용이 있는 경우는 둘로 나눕니다. 수용은 미등기 땅을 수용할 수도 있고, 등기된 땅을 수용할 수도 있더라. 미등기 땅을 수용했다는 얘기는 등기부가 있나요? 아직 없죠. 그럼 수용권자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고, 등기된 땅을 수용을 하게 되면 이미 등기부가 있으니까 없어고 또 보존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이전 등기해버립니다. 그럼 수용은 오늘 배운 게 뭘 배워요 지금? 보존 등기죠? 그럼 어떤 땅을 수용했다? 미등기 땅 수용했다고 이해하시는 거고, 아마 다음 주에 배울 때는 저 뒤에 가시면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따라 배워요. 그럼 등기된 땅은 무슨 등기하시고, 이전 등기하시고, 미등기는 보존 등기하는 겁니다. 이건 건물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게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구 확인이란 말 따라 붙어 있는데, 요거는 어디만 나오는 규정이냐? 얘는 건물만 나오는 규정이고, 토지는 나올 수가 없는 규정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건물을 의미하느냐?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들,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 나눠서 보게 되면, 지적업 배울 당시에는 제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하나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대장이 없는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이 다 대장이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대장이 없다는 얘기는 무허가 건물들, 무허가나 공보다 준공 떨어지기 전에 건축물들, 이런 것들은 대장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에다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무허가로 몰래 살고 있었는데, 이 계획관리지역이 주거지로 바뀌었대요. 용도지에 바뀌었죠? 그럼 건물 지을 수 있게 바뀐 거 아닌가요? 그럼 옛날에 불법 건축물이 뭐로 바뀌느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합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불법을 등기하는 게 아니라 불법이 뭘로 바뀌더라?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합법으로 바뀌는 경우에. 그럼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잖아요. 근데 건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받아 와라요. 그럼 등기해 주겠다는 뜻인데, 재산세 배웠어요? 재산세? 정말로 배웠어요? 그럼 재산세 납부할 당시에 등기된 건물 납부해요? 미등기 납부해요? 그럼 허가받은 건축물 재산세 납부하려면 뭐가 있더라? 무허가 납부하려면 뭐가 있더라? 허가받은 거 재산세 납부하나요? 무허가는 납부하나요? 네. 건물로 인정되면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럼 건물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을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불법이 뭐로 바뀌었대? 지금 합법으로 바뀌었죠? 확인해주면 등기할 수가 있다는데, 이거는 토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토지는 모든 땅이 대장이 다 있으니까. 이건 어디만 나오는 거죠? 건물로 한정한데 딱 모시밖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눠서 세분하게 되면 큰 틀은 같은데 토지와 건물의 차이점이 이렇게 차이가 져요. 이렇게 나눠서 위에는 토지, 아래는 건물이에요. 토지는 누구랑 어울리느냐? 국가란 말이 나오면 토지예요. 오케이? 건물은 국가란 말이 안 나옵니다. 건물은 시군구란 말이 나와요. 시군구. 그럼 시군구란 말 나오면 누가 되는 것이고? 건물이고, 시군구는 국가에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문제 낼 때 다음 중 건물 등기할 자가 아닌 사람 물어보면 답은 주로 국가가 답이 되는 것이고, 토지 등기 신청할 자 아닌 사람 물어보면 답은 시군구가 답이 떨어지는 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신청할 자격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한 10대 개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는 봐드렸으니까 요거 봐드릴게요. 밑에 거. 이제 페이지 356페이지에서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때 판결은 어떤 게 가능하대요? 판결은 다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이 아니며 형성 판결, 이행 판결도 이에 해당이 된다요. 결과적으로 판결은 다 가능한 겁니다. 다 가능한 조소를 포함시킨대요. 네, 포함시킬 것이고 해당하는 거 1번, 2번은 아직 보지 마시고요. 일단 볼 것이 이걸 봐야 돼요. 토지는 누굴 상대로 가시고 국가, 건물은 시군구다 보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 보자. 오른쪽 박스 안에서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은 대상이 될 수 없다요. 건물 누굴 상대로 가야 되니까? 시군구니까. 이해 갔어요? 또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명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은 대상이 될 수 없다요. 건물은 누가 상대방이에요? 시군구니까 여기 실판에서 건물 국가나 건축주란 말은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용도 가능한 수용은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이고 등기된 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라.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 확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만 대상? 건물로 한정하는데 어떤 건물을 의미하느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이걸 딱 배우셔야 되지만은 이제 머리 좋으신 분, 그래? 내가 그린벨트 땅이 하나가 있는데 몰래 집을 준 다음에 건물에 딱 확인받으면 등기할 수 있겠지 하고서 그린벨트에 집을 하나 때려집니다. 때려짓고서 구청 가가지고서 건물 확인받으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공무원이 어디 있는 땅입니까?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있는 땅이래. 그래요? 와서 딱 보자마자 불법 건축물이 있죠. 그린벨트에. 그럼 다음날 누가 오느냐? 철거하러 옵니다. 건물 철거하러 와요. 그런 거 등기하는 게 아니라 불법이 합법이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건물 철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불법 건축물 본 적 없으세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벽을 헐어버리면 가지도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대지평화로 오는 거 보면은 천정을 이만큼 뚫어놔서 별이 빛나는 밤을 만들어놔요. 뭐라고요? 다른 건 허물지도 않아요. 천정만 전기줄 없는 데만 골라서 요만큼 뚫어놔요. 그럼 방에 딱 들어오니까 그 청소 다 해놓고 가. 그 밤에 딱 넣으면 아주 황홀하죠. 별이 빛나니까. 좀 유성도 지나가요. 막.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사를 싹 가는 거예요. 이제. 이사 가면 그때 헐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벽을 허무는 게 아니라 천정을 이만큼 뚫어놓습니다. 못 보셨구나. 저는 봤는데.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총각때 살던 동네가 그린벨트 지역에 샀는데 거기 한옥집에 살았었는데 그 앞집 아저씨가 세돈 받으려고 건물 무허가로 방을 2개를 더 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오는 날 항공사진 찍거든요. 우리나라가 찍어서 그걸 비교를 해봐요. 비교해봐서 이제 캡슐 딱 뜨는 순간 뭐 튀어나올 거 아니야. 거기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는 건데 비교해서 걸려가지고서 왔더니만은 사람을 세주고 쇳돈 받고 있다 보니까 철거해라 해서 몇 번을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안 하고 내버릴 수 없잖아. 돈 받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놔뒀더니만은 공무원 3명 와가지고서 이거 안전 못 쓰고서 와가지고 이 철근 갖고 와가지고 구멍을 뚫어버릴 만큼은. 뚫어버 다음날 이사 가더라고요, 이제. 이사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싹 헐어버리던데 그게 철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린벨트 짓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뭐로 받겠다는 얘기, 불법이 합법화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득권 인정해주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요. 그게 그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고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밑에 사실 확인서란 말 하나 나와있죠? 박스에 해당하는 거. 찾으셨어요? 예, 이제 그거는 대상이 내가 줄치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근데 가끔 물어보는 것이 세목별 과세 증명은 안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 과세 증명 가지고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존 등기 누가 하는 거예요? 최초 소유자죠? 그럼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사실상 소유자. 그럼 여러분이 미등기 아파트, 미등기 주택을 새로 짓고 저에게 팔았을 경우 제가 미등기로 샀습니다. 그 세금 낼 의무는 저한테 있는 건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세금 냈다고 바로 최초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대상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면 낼 건 아니지만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청보 정보란 말 따라 붙는데 중요한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 1번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법제 65조 제2호에 의거 등기 신청한다는 뜻을 적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논의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나와 있는데 참 중요한 말이 이 말이 1번인데 보존 등기라는 얘기는 등기 원인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보자고. 자
매매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잊는 할 때 등기 원인이 뭘까? 매매죠? 오케이? 근데 이 매매 계약은 당사자끼리 합의하에 만들어내는 게 원인이에요. 근데 보조등기라는 등기는 신청 없이 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신청할 자격이 이미 법률에 명시가 돼 있어요. 요 자만 신청할 자격이 있다 보니까 원인을 본인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보조등기 신청할 때는 원인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등기 신청서 양식 보게 되면 원인 칸 자체가 없어요.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 며느리 칸이 있지만 보조등기는 원인 칸 자체가 없습니다. 왜? 원인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보조등기 할 경우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요걸 적는 거예요. 등기법 신청할 지문 65조라고 그랬죠? 대장상 최초 소유자 보조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럼 등기 신청할 때는 65조 1호에 의거라고 적는 거예요. 그럼 판결받은 자 보조등기 할 수 있나요? 그럼 65조 2호에 의거 이렇게 적는 거예요. 수용도 보조등기 할 수 있어요? 65조 3호에 의거해서 신청 조항을 적게 돼 있지 원인 적지 않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3번에 다음 페이지 4번에 첨부서류 나온 것은 밑에 박스로 첨부하지 않는 걸로 설명드릴게요. 첨부정보 밑에 신청 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찾았나요? 그거로 설명드릴게요. 거기 답이 되니까. 보조등기라는 게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있다고 떠들었나요, 금방? 원인이 없다고 떠들었죠? 이거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단독이라는 얘기는 등기 의무자가 있다, 없다? 등기 의무자가 없다. 권리자 혼자 가니까. 그럼 의무자가 낼 서류는 일단 면제예요. 의무자가 낼 서류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 필정보. 등기 필증은 제출할 필요 없고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없다요. 이거 다 누가 낼 서류니까? 의무자 낼 거네. 면제해 주는 것이고. 등기 원인이 없다 보니까 원인에 대해서 내야 될 서류. 우리 앞서 배울 때 유상계약이 원인일 때는 토지권 허가를 받아라. 이해 갔어요? 계약이 원인일 경우는 검인받아라. 그 원인이란 말이 나올 때 제3자의 허가나 동의는 승낙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럼 등기 원인이 없으면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에 받아야 할 제3자의 허가나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다.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야 될 서류는 항상 등기부는 선, 대장, 후 등기니까 대장을 내는 게 기본 원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주소증명서면 내야 돼요? 주소증명서면 내야죠. 권리자 주소 알아야 되니까. 주민번호 증명서면 내야 됩니다. 이해 갔어요? 그런 건 당연히 낼 것이고, 안 내는 거 이게 답이에요, 주로. 요 세 개를 봐놓고 넘어가시면 필요 없는 거 잡아낼 수가 있고,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판결받는 사람은 판결문 가져갈 것이고, 수용을 통해 취득한 사람은 협의서나 재결서 가져갈 것이고,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 문제될 게 없고, 이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를 잡아내시면 말 끄집어내서 알 수 있고요. 등기 실행까지 맞아볼게요. 등기 실행은 소유권 보조등기라는 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언제나 주등기다, 무기등기다. 소유권은 언제나 주등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표지배 기재할 사항은 표시번호,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접수, 소재 지번, 지번 면적 등을 적는다. 건물의 경우는 표시번호하고 접수하고 소재, 지번, 건물 번호와 건물 내역란에는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기타 사항란을 기록한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볼 게 없어요.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등기는 딱 정해진 것이 어디가 나오느냐,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 신청할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어, 이걸 잘 풀어야 돼요. 이거는 처음 들었죠. 이제 앞으로 3월, 5월, 7월, 9월, 10월 특강 넣는다 그러면 특강까지 6번 더 들으니까 한번 아시면 돼요. 앞으로 6번 더 들으면 그 중에 한번 아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또 책에는 요 제목만 나와 있지만 요 수분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 잡아내시면 되는데, 뒤에 아마 직권 등기가 358페이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 맞아본 다음에 끝낼게요. 직권의 소유권 보조등기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촉탁이 있을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등기하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 처분자 등기에서 가압류 나와 있죠. 가처분 나와 있죠. 경매 나와 있죠.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이 축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해서 기업권에 등기관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 65조 요건에 보존 등기할 자격 65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왔죠. 다만 건물이 건축법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럼 사용 승인이 없다면은 안 받았다면 대장이 있다 없다. 건물인데 사용 승인 받아야 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사용 승인 안 받았다는 얘기는 대장이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그럼 대장이 없어도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대장 다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경우 등기할 땐 대장이 없다는 뜻을 적어놓으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셨나요? 그럼 토지는 대장이 반드시 있지만 건물은 토지는 대장이 반드시 건물은 반드시 대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뭔 말인지 갔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와 과세 송부는 요건 안 보셔도 돼요. 앞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다음 주에는 이전 등기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책 보고서 마치도록 하죠. 등기법이 아마 여러분 공부할 때 좀 어려울 테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 4월까지 지적법에 올인을 하시고 지적법 잡아놓으시면 점수가 확보가 되니까 등기법 5, 6월 때까지 길게 가시라고. 그래 점수가 나온다고. 한 번 더 등기법 점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기보다 양이 많고 좀 어렵습니다. 등기법이. 그래서 길게 보실 부분이지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내일부터 연휴죠. 네, 즐겁게 연휴 보내시고 연휴 때 공부하실 분 공부한다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네, 어차피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는 거니까 즐겁게 노시고 살 포동포동 찐 다음에 다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